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생입니다. 오늘은 지금 밖에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녹화하고 있는 곳이 1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빗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지금 영상이 조금 시끄럽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깊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띠별 궁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뱀띠가 다양한 띠들과 어떤 궁합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그 생년월일시에서 연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현재가 지금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듯이 현재가 경자년, 그 다음에 7월 29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녹화 시간이 지금 2시 16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는 경자년의 소속이고, 그 다음에 1일부터 31일까지는 7월에 소속이 되고, 그 다음에 0시부터 24시는 한마디로, 지금 그 2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오늘 29일 소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런 시공간을 표시한 어떤 그 생년월일시의 그 사주팔자에서 연이라고 하는 시공간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고전에서 연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근본이라고 일단 의미하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띠의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궁합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장 큰 시공간을 위치하고 있는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맞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연을 서로 맞춰본다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시공간을 서로 간에 이렇게 맞춰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본,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조상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라난 어떤 배경, 그 다음에 가풍, 이런 것을 맞춰보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에 대한 어떤 그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의 그 사주팔자에서는 그 1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쨌거나 자기 자신도 조상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연이라고 하는 시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읽어보면 어떤 궁합을 얘기할 때, 특히 이제 띠에 서로 얘기할 때 뭐 서로 상극이어서 안 좋다, 뭐 어떤 것은 뭐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띠 궁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띠는 무조건 다 좋고 어떤 띠는 무조건 다 나쁘고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모든 것이 음양이 같이 있듯이 이 띠의 궁합이라는 것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영상에 짧은 시간에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때는 이제 저한테 상담을 의뢰하시면 제가 궁합을 좀 더 친절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이 뱀띠와 이 각각의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라고 하는 12띠와의 궁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뱀띠가 이 쥐띠와의 궁합은 일단 어떠냐면, 이것도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얘는 뭐냐면,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 뱀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뱀띠가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사주팔자에서. 근데 이 쥐라고 하는 이 글자, 그러니까 쥐띠 같은 경우에는 이 뱀띠가 하는 운동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이 뱀띠한테 올해가 3재 중에 하나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또 궁금하시면 제가 3재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뱀띠가 하려고 하는 운동을 쥐띠를 만나게 되면 그 운동이 굉장히 약화되는 성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고전에서는 이러한 것을 유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객. 이런 건 이제 신살이라고 하는데, 12신살이라고 했습니다. 12신살. 12가지의 신살은 12신살이라고 하는데, 이 뱀이, 즉 쥐를 만나면 그것을 가지고 유객이라고 합니다. 유객. 유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에는 뱀띠가 이 쥐를 본 것을 아주 좋게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이 뱀띠가 사주팔자에 지금 이 뱀이라는 글자는 이제 오행으로 이 화가 됩니다. 화가.
한마디로 불화자를 써서 화가 되는데, 만약에 이 뱀띠생이 사주에 화가 굉장히 왕성하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오히려 이 쥐띠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반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왜 유객이라고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뱀이라고 하는 공간은 연을 가리키기 때문에, 뱀띠는 이 한마디로 생년월일시에서 연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 연이 운동하려고 하는 가장 큰 공간의 어떤 운동을 이 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지극히 위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만약에 이 뱀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사주에 화가 굉장히 강하다면 쥐를 만나는 것을 일단 좋아하게 되고, 그때는 일단 쥐띠를 만나는 것이 궁합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원래 본인이 본질적으로 하려고 하던 운동을 이 쥐띠가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약에 이 뱀띠 이 생이 사주에 원래 수가 많았는데 또 이렇게 쥐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궁합이 안 좋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은, 뱀띠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운동을 이 쥐띠가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고전에서는 유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살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뱀이라고 하는 공간은 일단 이게 화가 되고, 화라고 하는 것은 밝고 굉장히 펼치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있는 반면에, 이 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둡고 이렇게 응고시키고 응축시키려고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당히 이질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사주팔자를 일단 좀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이 뱀이 근본적으로 이 쥐를 만나면 본인의 선천적인 운동이 좀 약화되더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뱀이라고 하는 공간이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주팔자, 이 뱀띠를 갖고 있는 사주팔자의 근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풍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쥐띠생을 만나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그 가문의 분위기, 한마디로 궁합을 볼 때는 일단 어쨌거나 그 가문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문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이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질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보완할 수 있으면 좀 보완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다만 서로 간에 좀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처음에 만날 때는 약간 좀 우리 집안과 저 집안하고는 약간 좀 다르다라고 일단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띠 같은 경우에 이 뱀생이 한마디로 이제 이 뱀띠가 이 소띠를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면이 좋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뱀이 이 소를 만나게 되면 같은 운동, 즉 뭐냐면 아까 쥐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이질적인 운동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뱀띠가 소띠를 보는 것은 서로 원래 이 뱀띠가 선천적으로 하려고 하던 운동 그 궤도 안에 이 소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런 것을 합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이제 뱀띠보다 4살이 많은 사람이 이 소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제 4살 차이는 뭐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한다는 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같은 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뱀띠생이 너무 만약 사주에 화가 강하다면 이 소띠 역시 그 화를 좀 약간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본인의 운동을 잘 조절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띠가 바로 소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뱀띠가 소띠를 보면 상당히 본인의 운동을 마무리하고 완료시키는 어떤 그런 띠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12신사를 화계라고 하는데, 이 화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뱀띠가 본인의 지식 체계를 넓히고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이 소띠를 만나면 좀 더 그것을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다거나, 만약에 이 뱀띠생이 만약에 학자를 하려고 한다거나 교수를 하려고 한다거나 뭐 선생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다 그러면 소띠생을 만난다 그러면 오히려 좋게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뱀띠가 이 범띠, 뭐냐면 호랑이띠를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 뱀띠생이 이 화라고 하는 이 기운이 굉장히 본인한테 좋게 작용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 범이라고 하는 이 호랑이띠를 만나면 오히려 이 호랑이띠가 이 뱀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어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뱀띠한테 이 화가 너무 왕성해서 원래 본인 사주에 원래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이 범띠를 만나게 되면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뱀띠가 이 범띠를 보면 이제 이것을 형이라고 합니다. 형.
자, 옆에도 써놨는데 이렇게 형이라고 합니다. 형. 뱀띠가 한마디로 범띠를 만나면 한마디로 이걸 인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전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놨냐면 이제 뭐 구설, 시비, 그 다음에 어떤 형벌을 받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본인의 이 뱀띠생이 만약에 이 범띠를 만났는데 그 사주구조가 좀 좋지 않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변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범띠, 이 호랑이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이제 겁살이라고 하는 것인데 겁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뱀띠가 하는 운동을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리고 그 다음에 다른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기운을 바로 겁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뱀띠가 이 범띠를 만났는데 서로의 사주구조가 좋지 않다면 이 뱀띠가 하던 일을 다 망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뱀띠가 범띠를 만나면 좀 안 좋다고 일단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 뱀띠가 사주에 목이라는 기운, 이건 이제 이 범이라고 하는 이 호랑이띠는 오행으로 목이 됩니다. 목이 되는데 만약에 이 뱀띠가 목이라는 기운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뱀띠가 사주팔자에서 자신의 일, 그러니까 연, 월, 일시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면 오히려 이 범띠를 만남으로써 본인이 이 형이라고 하는 인자, 이건 뭐냐면 이제 형은 이제 좋을 때는 어떤 거냐면 내가 남한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주구조가 좋다면 자신이 오히려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뱀띠가 의학 계열이라든가, 그러니까 의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의사라든가, 만약에 변호사, 검사라고 하는 이런 어떤 법무 계열, 이런 계열로 만약에 자신의 진로를 정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범띠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역량, 그 다음에 본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이 범띠가 자신의 형벌권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호랑이라고 하는 목을 만약에 이 뱀띠가 굉장히 꺼려하는 글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구설이 많이 나고 시비가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법적인 제재를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여라도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뱀띠가 이 토끼띠를 만나게 되면 일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뱀띠가 하려고 하던 운동이 있는데 이 토끼라고 하는 것은 이 뱀이 하려고 하던 운동과는 반대 운동에 해당합니다. 반대 운동. 그래서 반대 운동의 가장 강한 글자가 바로 이 토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본인한테 어떤 대항하는 인자, 뱀띠가 원래 하려고 하던 운동에 대항하려고 하는 인자로 봐서 그것을 이제 고전에서는 그걸 제살이라고 합니다. 제살. 그걸 제라고 합니다. 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앙이 일어난다 할 때 제자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본인이 원래 선천적으로 하려고 하던 운동에 누군가가 자꾸 대항하려고 하는 인자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 뱀띠가 이 토끼띠를 만나면 서로 간의 운동은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간에 좀 더 양해하고 서로 좀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이제 서로 잘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는 어떤 그런 구조로 일단 발전하게 된다면 더군다나 이 뱀띠생이 사주에 목이라고 하는 인자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토끼를 또 반기게 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만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서로 간에 결혼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이 뱀이 이 범띠라던가 토끼띠를 보게 되면 어쨌거나 가문의 모습이라던가 어떤 가풍, 그 다음에 원래 선천적인 운동은 조금 약간 이질적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띠가 이렇게 용띠를 보게 되면 이것을 일단 고전에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보면 용두산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제 옛날 전설에도 보면 이무기가 어쨌거나 이제 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보통 보면 뱀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이제 이무기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동물로 비유할 때. 그래서 이렇게 뱀이 용을 만나게 되면 이 뱀한테는 굉장히 이롭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뱀이 용으로 더 발전하는 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만약에 용이 뱀을 만나는 거하고 뱀이 용을 만나는 것은 고전에서 엄격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용이 뱀을 만나면 한마디로 이제 용두사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용으로 시작했는데 뱀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뱀이 용을 만난다면 본인은 원래 뱀이었지만 용으로 일단 승천하게 되는 그런 기상으로 봐서 고전에는 이런 것을 갖다가 굉장히 좋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뱀과 용의 이 조합, 이런 것을 실제로는 이제 그 고전에서 좀 안 좋게 본 안 좋게 본 어떤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용이라고 하는 위치가 이 뱀이 볼 때, 만약에 특히나 이 뱀띠가 여자라고 한다면 이 용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가 되냐면 과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숙. 과숙은 뭐냐면 이제 보통 이게 과숙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부할 때 과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만약에 용띠를 만났는데, 만약에 남자가 용띠라 그러면 그게 이제 과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뱀띠 여성을 좀 더 외롭게 할 수 있는 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이 뱀띠를 가진 분이 연월일시에서 인이 만약에 용인데 용띠 남자를 만났다, 그럼 이 과숙이라는 기운이 증폭되기 때문에 이 뱀띠를 가진 여성분이 좀 더 외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고진을 이제 두려워하고 여자는 과숙을 두려워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정리하자면 뱀띠가 용띠를 보는 것은 본인의 어떤 활동 역량에서는 좀 발전하는 기상이기 때문에 일단 좋은데, 만약에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산다고 하면 본인을 조금 외롭게 할 수 있는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뱀띠가 또 뱀띠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나이를 보면 일단 동갑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12살 차이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제 띠동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뱀이 뱀을 보면 어쨌거나 둘이 동일한 글자이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뱀띠생을 가진 분이 사주에 이렇게 화가 강하다면 거기에 또한 이 뱀띠라고 하는 이 화를 더하는 것은 좀 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뱀과 뱀이 겹치거나 각각의 띠가 겹치는 것을 고전에서는 이제 범중이라고 합니다. 범중, 한마디로 이제 겹친다 이런 뜻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일단 그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인의 그 만세력을 다운받아서 이제 그 사주팔자를 보면 과연 자기의 사주에 이 뱀이라는 글자가 혹여라도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일단 만약에 그 두 개가 겹치고 또 하나가 들으면 일단 세 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태과하다고 표현합니다. 태과. 이런 걸 태과하다고 합니다. 태과하다고. 너무 이제 한마디로 지나치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화가 지나치면 어쨌거나 이 뱀띠를 가지신 분한테는 일단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주팔자를 봐서 그걸 좀 이제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어쨌거나 만약 동갑이라면 어쨌거나 본인과 동일한 기운을 갖고 있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 같은 어떤 그런 일단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 다만 본인 사주에 화가 많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뱀띠를 만나는 것을 일단 꺼려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뱀띠가 일단 말띠를 보게 되면 이 말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살이 됩니다. 연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을 좀 더 표현하고 노출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좀 더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인자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뱀띠생이 만약에 본인이 혹여라도 자신의 딸이나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뭐 방송 연예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예체능 분야로 많이 나가고 싶어 할 때 이렇게 오생, 즉 말띠생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좀 유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말도 오행으로 보면 이것도 화가 됩니다. 화가. 그래서 같은 한마디로 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같은 화의 방위, 즉 뭐냐면 이게 남쪽에 같이 위치하고 있는 한마디로 이제 같은 동네의 부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로 간에 뭔가 얘기가 잘 통하고 이런 건 일단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뱀띠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방송 연예라던가 아니면 이런 쪽 예체능 계열이라던가 이런 쪽을 좀 진출하고자 한다면 이 말띠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양띠 같은 경우에는 양띠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질적이지 않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 뱀띠한테 말띠를 만나게 되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시리신살로 이제 월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초살, 고갈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뱀띠생이 사주에 만약에 토가 없었다고 한다면
토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양띠생을 만나면 오히려 이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그런 일단 달빛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뱀띠생이 사주에 원래 토가 많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양띠생을 만나게 되면 토가 더 많은 것에 거기 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그냥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이 뱀띠가 말띠 그다음에 양띠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한마디로 동네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 고전에서 또한 조금 안 좋게 본 건 뭐냐면 이렇게 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양을 만나게 되면 중간에 사, 오, 미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중간에 오가 빠지고 뱀이 한 강 건너뛰고 이렇게 양을 만난 것이 됩니다. 이런 것을 흔한 말로 이제 그 상문이라고 합니다. 상문. 이게 상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즈니스적,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뭐 서로 간에 만나서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그냥 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건 나쁘지 않은데. 혹여라도 뭔가 일을 도모할 때, 그래서 영업적으로 일을 도모할 때나 이럴 때는 조금 일단 주의하시면 좋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뱀띠생이 사주에 토가 많다고 한다면 특히 이 미생, 양띠를 만나서 뭔가 일을 도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뱀이 원숭이를 만나게 되면 한마디로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띠 중에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좀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원숭이가 이 뱀띠생한테는 망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이 되고 그 다음에 고진이 됩니다. 고진이.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원숭이띠 여자를 만나게 된다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고전에서 이제 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합했다가 후에 뭔가 이렇게 불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의미하게 되니까 만약에 이제 이 뱀띠생이 원숭이띠를 만난다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 상대자로 이렇게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약간 서로 간에 배려하고 좀 이해하고 이런 기운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뱀띠생이 만약에 자신의 사주에 금이 없다면 이 원숭이라고 하는 글자는 금이 됩니다. 금이 굉장히 강한 위치가 되는데 이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뱀띠한테는 이 원숭이의 망신이 재물이 됩니다. 재물이. 그래서 일단 나쁘지 않다. 어쨌거나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반드시 이 뱀띠가 원숭이띠하고 사업적인 것을 뭔가 고려해서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잘 쓰거나 굉장히 꼼꼼하게 그냥 인간적으로 좋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굉장히 공과 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이 뱀띠가 원숭이띠를 만났는데 그것이 또 여자인데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더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아까 제가 여기 형이라고 했는데 이 뱀띠가 원숭이띠를 만나서 뭔가를 도모할 때 굉장히 어떤 특히나 이렇게 돈에 관계된 일을 도모하게 된다면 어떤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른 띠보다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만약 뱀띠생이 원숭이띠의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혼인을 한다고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제가 고진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전에서 남자는 고진을 두려워하고 여자는 과속을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이 뱀띠생의 남자를 조금 약간 외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단 기운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원숭이띠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띠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이 연월 일시 중에 연만 가지고 논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글자까지 좀 다 봐야만 좀 더 정밀하게 알 수 있는데 다른 띠보다는 원숭이띠가 좀 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뱀띠생이 원숭이띠를 만나서 잘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일을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뱀띠가 이 닭띠를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흔한 말로 이제 이 뱀띠가 하려고 하던 운동을 완성시키는 글자가 바로 이 닭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뱀띠가 닭띠를 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신살로 장성이라고 하는데, 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장군 같은 거로 그냥 쉽게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뱀띠가 닭띠를 만나면은 뭔가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띠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흔히 말하듯이 이게 일단 4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할 것은 뭐냐, 고전에 보면은 이 뱀띠, 즉 뭐냐면 이제 이 뱀띠가 이 닭띠를 보면 그것을 이제 파쇄라고 했습니다. 파쇄. 이 파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뭔가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기는 한데, 만약에 서로 간에 사주 구조가 안 좋다면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서로 간에 조금 이렇게 흔한 말로 깨지고 부셔진다 그러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약간 조각할 일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빨이 살짝 안 맞는 것을 조금 이렇게 조각해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구조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좀 주의할 점이 있다. 근데 다만 근본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월일시에서 연이라고 하는 근본이 굉장히 서로 이렇게 합이 되기 때문에 뱀띠하고 닭띠는 합을 잘 이룹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다른 띠보다는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말로 이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뭔가 의견 충돌이 다른 띠보다는 좀 안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다고 이렇게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뱀띠가 개띠를 만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12신살로 반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반한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이 뱀띠가 이 개띠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그런 계기를 일단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그런 위치에 오르려고 할 때 굉장히 이게 스무스하게 딱 올라가면 좋은데, 이 개띠라고 하는 인자는 뭐냐면 이 뱀띠하고는 원진이 됩니다. 원진. 여러분 아마 원진살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텐데, 원진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한문을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원진이라고만 표현하는데 보통 이제 약간의 부조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뭐냐면 부조화라는 것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약간 안 맞는 것을 맞춰가는 것도 부조화의 한 어떤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서로 간에 약간 부조화가 있더라도 서로 간에 모자라는 기운을 서로 보충하는 관계라면 일단 나쁘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이 개띠가 이 뱀띠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지 반한이라고 하는, 이걸 반한이라고 합니다. 반한. 반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제 자동차 같은 거로 보셔도 되고요. 옛날로 말하면은 말 안장 같은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관대작이 말을 타고 이동할 때 그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안장 같은 거로 일단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개띠가 이 뱀띠한테는 그런 위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일단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띠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다만 원진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깊은 관계가 되다 보면 조금 서로 간에 일단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맞춰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일단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일단 그런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 돼지띠가 있습니다. 이제 뭐 그 띠별 어떤 운세를 볼 때, 혹은 이제 궁합을 볼 때 이렇게 뱀이 돼지를 보면 이게 뭐 충이 난다 그래가지고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충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불충불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충이 없으면 한마디로 그 사람이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충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인자가 바로 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만약에 뱀띠가 이 돼지띠를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역마에 해당됩니다. 역마. 지금 뭐냐면 역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뱀띠의 활동 영역을 굉장히 왕성하게 해주는 글자가 바로 역마가 되는데, 만약에 이 뱀띠생이 사주에 만약에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수가 자신의 사주팔자를 딱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기운이 좀 약하다고 한다면, 이 돼지띠를 만남으로 인해서 수를 보충하고 더군다나 역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의 이 뱀띠의 활동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바꿔주는 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를 만나면 굉장히 그 긍정적인 의미가 일단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뱀띠가 어떤 띠를 만나면 조금 이제 좋고 좀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이제 그 근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드리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